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 이상해요 라고 하는 거 있었을 텐데 발견 못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 이 페이지 36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자, 여기서 괜찮아? 어려워? 자, 나는 4번 해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4번 어렵지 않았어요? 4번 괜찮았어요? 어려웠을 텐데. 자,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니까 녹는 온도가 있어. 이 온도 옆에다 씁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 얘들아? 녹는 점. 빨리 써주세요. 자, 거기 보면 녹는 점이 있어요. 나 밑에다 녹는 점 쓸게요. 자, 거기 보니까 끓는 온도가 있대요. 끓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 끓는 점 써주세요. 끓는 온도는 끓는 점이에요. 근데 내가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외워라, 외우지 마라. 제발 외우지 마라. 근데 세상에서 유일한 예외 딱 하나는 외워라. 물만 외워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하나도 몰라. 과학 선생님도. 하지만 나는 요거 A는 알아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 녹는 점이 얼마래요? 나 너희들 책하고 달리 쓰는 거야. 왜냐면 너희는 위에서 아래로 봐주셔야 돼. 선생님은 아래에서 위로 쓸게요. 자, 너희들이 자꾸 과학하고 수학을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 하나만 하면 안 될까? 나 다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죠? 근데 A는 물인지 알아. 왜? 녹는 점이 0도래. 끓는 점이 몇 도래? 100도씨래요. 와, 얘는 물. 근데 하지만 과학 선생님이라고 해서 B, C, D 다 알까 모를까? 나 몰라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근데 B라는 나이에 녹는 점은 얼마라고 친절하게 나왔냐면 책에 마이너스 얼마예요? 100이 아니건 200. 녹는 점. 218. 그치? 선생님 밑에다 썼어, 녹는 점을.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위에서 아래로 숫자가 커지는구나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들잖아. 그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자, 끓는 점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난 거꾸로 썼어. 너희들 체크하고. 자, 이거 얼마래? 183. 맞아요? 자, B 뭔지 몰라. 나는요, 녹는 점 이거고 끓는 점 이거야. 이거밖에 몰라, 과학 선생님. 자, 뭔지도 몰라.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뭐 없다. 아마 이거 산술 거예요. 지금 산술 거예요. 자, 안 외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져요. 알겠죠? 자, C. C에 여러분들 녹는 점 얼마라고 친절히 나오니? C. 327. 녹는 점이? 끓는 점이 327이겠지. 녹는 점이? 와. 자, 끓는 점. 1750. 50 나와요? 와, 짱이고. 자, D 볼게요. D. 자, 이렇게 바꿔지지 못하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D는요, 녹는 점 얼마라고 친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98. 자, 끓는 점은요? 65도. 자,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외워라,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난 딱 하나만 그나마 자주 나오고 맨날 응용되니까 물을 외워라. 라고 썼어.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녹았어요. 그럼 녹기 전에는 무슨 상태? 안 녹았어. 안 녹으면 고체. 이해 가셨습니까, 얘들아? 자, 녹았어요. 뭘까요, 얘들아? 액체. 끓었어요. 그럼 뭘까요? 기체. 자, 아마 너희들 책은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높아질 거야, 숫자가.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녹는 점은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곳이야. 그래서 온도 변화 없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근데 나는요, A나 B나 C나 D 다 몇 도까지 갖고 오고 싶대요. 몇 도에서 궁금하대요. 몇 도라고 친절 나왔어? 우리 지금 25도. 그럼 자, 내가 A라는 물질을 25도로 만들어 줄 거야. 어렵지 않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자, 25도는 0보다 커요? 맞죠? 그럼 나는 녹았겠네요? 자, 녹으면 무슨 상태? 액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었으니까 얘는 액체야. 25도. 이해 가요, 안 가요? 지금 얘기하는 거. 녹으면 액체, 끓으면 기체. 안 끓으면 무슨 상태? 액체. 그러니까 25도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 무슨 상태야? 액체. 됐죠? 자, 나 25도 갈게요. 자, 25도가 온도가 높죠? 녹았겠네요? 그치? 25도 온도가 낮으니까 자, 올라가겠네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끓었겠네요? 25도? 그럼 P는 지금 무슨 상태일까요? 기체 상태.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어때? 괜찮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온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끓어요?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25도야.
그럼 안 녹았으니까 무슨 상태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그럼 25도 집어넣을게요. 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여기가 25도잖아요.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25도 상태에서는 얘는 무슨 상태다? 액체. 이게 끝이야. 자, 그럼 문제 하나를 만들게요. 과선생님도 맨날 이 문제만 내는 게 아니잖아. 자, 너희들 좋아하는 숫자 또 뭐가 있어? 딱 하나만 얘기해봐. 67 할까요? 왜 요즘에 다 67을 좋아하지? 67.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저 아빠한테 얘기했거든요. 자, 숫자 하나만 얘기해. 67이야. 67, 67. 뭐 있죠? 민지. 67, 67. 아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몰라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67 갈게요. 자, 그러면 A는 67 가자. 지금 67에서 무슨 상태야? 이거 파람이야? 아무래도 20대 쳐보세요. 차갑게 67. 오늘 공부했어, 내가. 자, 그럼 높겠죠? 그럼 여기 있네. 안 높죠? 안 끓죠? 그럼 67도에서 얘 무슨 상태야? 끝?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때? 집어넣으니까 괜찮죠? 자, 마이너스 넘었죠? 넘었죠? 자, 67, 67이니까 그대로 무슨 상태? 기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또 갈까요? 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 67 그대로 무슨 상태? 90. 자, 고체 상태. 자, 이제 하나 바꾸겠다. 그치? 자, 녹아요. 알죠? 끓어요. 여기가 67이니까. D만 무슨 상태가 될까요? 기체. 이렇게 되는 거지. 어때?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녹았는지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안 녹았는지 자 67 기억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괜찮아요? 문제 푸는 거? 자 머리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녹는 점에 온도 변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끓는 점에 온도 변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상태 변화할 때는 열을 흡수하거나 뭐한다? 방출한다. 자 그때 필요한 열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뭘까? 25도 액체 상태는 답은 몇 번일까? 그래서 몇 번? 그래서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우리 책에 이거 있는데 맨날 이렇게 어떻게 바꿔요? 자, 선생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지만 너희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 생각하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자, 집어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녹았는지 끓었는지. 자,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조금 어려웠었고요. 내가 만약에 4번을 맞았어. 그럼 천재씨야. 이 친구들은 지금 상태 변화, 열과의 관계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 말고 괜찮았고요. 또 어려운 거 있었어요? 괜찮아? 자, 따로 물어보세요. 자, 37페이지 7번부터 12번까지 어려웠던 거. 10번 괜찮았어요? 10번 괜찮았어요? 야, 어떻게 내가 어려운 걸 내가 다 찾니? 10번 괜찮았어요? 틀렸죠? 왜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자, 아마 10번이 어려웠을 거야. 근데 얘들아, 나 같으면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10번. 액체 동그라미 칩니다. 자, 1분 간격으로 가열했어. 얘들아, 그러면 나는 10번 문제 옆에다 씁니다. 자, 몇 번 문제? 10번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래프 아시죠? 0이고요. 시간이고요. 못 써주는데 무슨 변화? 온도 변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온도 올라가겠죠? 그쵸? 일정해졌어요. 자, 몇 도에서 일정해졌다? 친절하게 나와서 몇 도에서 일정한지? 40? 46. 미안해, 선생님 지금 책을 안 봐서 안 보여서 그래. 안 보니까 좀 얘기 좀 해줘봐. 알겠지? 자, 46도 이해 가셨어요? 자,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얘들아? 액체. 얘 액체 온도 왜 올라가? 나 뭐 하니까? 가열하니까.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고치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자, 지금도 갑니다. 그럼 액체였던 아이가 온도 변화가 없어서 갔더니 이 아이는 액체와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기체. 끝. 됐죠? 자, 이렇게 온도 변화 없는 이 46도한테 이름 줬어. 뭐라고 하죠? 끓는 온도. 이름하여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그래요. 끓는 온도를. 자, 다 썼어. 자, 요거 하면 이제 문제 풀려요. 자, 갑니다. 1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 2번부터 다 고쳐. 자, 3분에서 기체 웃기시네. 3분은 무슨 상태? 아직 안 끓었잖아. 액체. 너무 잘해요. 자, 3번 갑니다. 5분에서는 고액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어야 돼? 액기. 왜? 시작이 액체니까.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4번 갑니다. 가열후 5분부터는 기화열 웃기시네. 기화열까지 맞아. 방출이 아니라 X. 뭐 한다? 그렇지. 얘들아, 고체가 에너지가 많아요?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요? 기체가 에너지 많아요? 그렇지. 왜? 기체는 미친듯이 뭐해? 그거 봐. 힘들지? 자, 이렇게 뛰면 돼. 에너지 다 발산했어. 자,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만큼 에너지 많아요. 자, 근데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열을 뭐 하죠? 흡수. 많은 곳으로 가니까. 반대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많아. 근데 액체 레벨로 가야 돼. 그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열 다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높은 곳에서 알아갔을 때 뭐 해줘야 돼? 구체를 다 끌고 가? 뭐 해야 돼? 버리는 거야. 방출.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는 열을 뭐 한다? 방출.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활발해지는구나.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둔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져요. 자, 됐죠? 끝.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방출 X. 뭐라고 해야 돼? 흡수. 자, 5번 갑니다. 70도 C에서 이물질은 액체. 웃기시네. 46도 지났어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기체. 이렇게 써줘야지. 자, 나머지는 또 어려운 거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페이지 넘겨. 자, 16, 17 같이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 풀 수 있었어요? 자, 나 같으면 A 옆에 씁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A 옆에 쓸게요. A.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써. 승화. 얘랑 똑같은 상태 변하는 아이가 있어. 얘는 다 승화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혹시라도 기억나시면 짱이야. 근데 하나라도 알고 가시면 돼. 드라이아이스 친구 누가 있을까요? 아이오딘도 나쁘달래. 얘네들은 다 승화. 녹지 않아요. 그냥 바로 기체가 돼. 그러니까 세 가지는 세트로 봐주세요. 자, 같이.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동그라미 치고요. 시원한 가닥은 B 웃기시네. 승화인데 어떤 승화야? B 승화가 아니라 무슨 승화? A 승화가 돼야지.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됐죠? A 써주세요. 자, 17번 갑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줄 쳐주실래요? 17번. 추워지면 줄 쳐. 자, 오렌지나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물 동그라미. 얘들아, 추워지면 물, 액체가 뭐가 될까요? 추워, 물이. 그럼 어떻게 돼? 얼어요. 그쵸? 그러면 자, 액체, 고체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응고열, 방출. 자, 추운 겨울에 줄 쳐주실래요? 자, 과일 창고에 물 동그라미 쳐주세요. 어머, 추워. 그럼 물이 뭐가 될까요? 아이고, 추워. 고체가 되겠지. 그러면 액체, 고체. 무슨 열? 응고열, 방출.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니, 얘들아? 응고열, 방출. 됐죠? 그래서 아마 1번이라고 쓴 사람 다 맞았어. 그치? 근데 AX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잘하네. D. 요거 틀렸어. 그치? 희한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근데 답이 1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쓴 거겠죠. 원래 AX. 뭐라고 해야 돼? D. 잘하고 있어. 자, 혹시 여러분들 19번하고 22번 반대인 건 아시죠? 요것만 설명하고요. 나 시험 봐도 될까요? 혹시 아직 에어컨, 자, 혹시 난방기 구분 안 되시는 분 계셔요? 에어컨, 난방기 이걸 꺼야 되겠다. 여기다가 써줘야지 너희들한테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됐어. 여기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실 때는 두 가지 나 똑같이 써줄게요. 얘들아, 관이 있습니다. 이게 관이 요것만 해줄게. 이렇게 관을 따라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자, 관이 있어요. 얘들아, 나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관이 있어요. 이 관을 따라서 뭐가? 물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혹시 여러분들 에어컨, 자, 혹시 에어컨하고요 냉장고는 똑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냉매제 필요 없어. 그런 거. 냉매가 뭐냐면 이 아이를 억지로 뭐 액체나 고체로 만드는 아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냉매제라고 차갑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아이. 혹시 프레온가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프레온가스 외워라, 외우지 마라. 냉매제. 걔는 원래 무슨 상태다? 기체. 자, 근데 이 기체 상태를요
자, 혹시 여러분들 냉장고 뒷부분 일부러 만지지 마세요. 자, 에어컨 실외기 바깥에 있는 거 일부러 만지지 마세요. 근데 혹시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맡으면 어때요? 따뜻한 바람 나오죠? 요거 때문이야. 자, 어떻게? 이것 때문에. 빨강이 어디냐? 자, 이놈의 기체를요. 자, 이거 실외기예요. 실외기. 실외기에서는 이놈의 기체를 억지로 뭐로 만드냐면 액체로 만들어줘. 꾹 눌러서. 그럼 자, 기체가 액체가 될 때 기체가 에너지가 많아?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 기체가 많죠? 많은 거에서 적은 데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너 가져. 하고 바깥을 내보내야 되겠죠? 무슨 열? 무슨 열? 무슨 열? 액화열 뭐 할까요? 방출. 실외기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근데 자, 요 액체가 우리 이제 냉장고 안이나 우리 실외기라고 하죠? 에어컨. 요거 끄셨나 봐. 바람이 안 나와. 비행기 못했어. 아까 오자마자. 자, 액화열 방출 여기까지 쫓아왔죠. 근데 실내기 혹은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자, 참아주셔서 고마워요. 자,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기화열 흡수. 그럼 주변 온도 어떻게 될까? 낮아.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실내기나 혹은 냉장고 안은 이래서. 그럼 여러분도 기체가 다시 가면 꾹 눌러. 그러면 땅은 뜨거워져. 다시 돌고 도는 거야. 자, 근데 난방기는 거꾸로야. 자, 너는 난방기는 따뜻하려고 쓰는 거야? 차가우려고 쓰는 거야? 난방기인데 나는 따뜻할 난자인데 따뜻하려고. 그래서 난방기는 너는 이 부분을 쓰는 거다. 얘들아, 이 부분. 이 부분은 난방기야, 얘들아. 자, 요거는 보일러실이야. 자, 보일러실 먼저 할게요. 보일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스위치를 딱 끼잖아. 그러면 윙 하고 들어. 근데 윙 하는 순간 여기 불이 붙어. 자, 너희들 알고 집에 있는 자, 냉매제가 도는 게 아니야. 프레온가스가 도는 게 아니에요. 집은 뭐가 돌고 있냐면 액체가 돌아요. 무슨 상태? 물이 돌아요. 물. 자, 근데 액체를요 윙 하니까 무슨 상태가 될까? 윙. 자, 가열했어. 그럼 액체가 뭐가 될까요? 기체가 돼. 그래서 보일러실은요 윙 불이 나요. 그래서 물을요 액체가 뭐로 돼요? 기체. 한마디로 여기 기체가 위로 가. 그러면 너희들 알고 있는 기체. 수증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증기는 자, 요 상태에서 수증기 뭐가 되는 걸 좋아해? 너무 잘해. 누가 안 시켜도 나 너무 에너지 많아. 그럼 자기가 알아서 기체였던 아이가 뭐가 될까요? 누가 안 시켜도 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액체로 돼요.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무슨 일이냐? 그렇지. 액화열을 뭐 할까요? 방출. 액화열 뭐 할까요? 방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요게 여러분들 우리 방 안이잖아. 그치? 그럼 액체가 또 물이 또 지나가. 그럼 보일러가 윙 하고 기체를 만들어줘.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달라요? 쓰는 위치만 바뀌었죠. 너희들이 여름이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요 부분을 쓰는 거고요. 그치? 난방기는 어느 부분을 쓰는 거야? 따뜻한 부분을 쓰는 거라고. 어차피 돌고 돌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방출하면 따뜻해지고 흡수하면 시원해진다. 이거 원래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번, 22번이에요. 혹시 22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22번. 와, 다 틀렸는데 왜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봐? 자, 22번만 하고 5분만 줘도 괜찮죠? 아니면 문제 물어보세요. 알겠지? 자, 22. 나 뭐 할게요, 여태까지. 큰일 났다. 갔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요. 됐어요. 고마워요. 자, 갑니다. 22번. 나 같으면 보일러실 옆에 갑니다. 미안해. 자, 보일러실 갑니다. 자, 물이 수증기가 돼요. 자, 옆에 넣었어. 보일러실에. 물이 수증기가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 기화열, 흡수. 자, 방열기 동그라미입니다. 자, 액화열, 방출.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는 기화열 흡수하는 거 찾고요. 나는
자, 액화열 방출 찾으라는 얘기야. 자, 기억본 갈게요. 여름줄 쳐주시고요. 물 동그라미 치고요. 여름이니까 물이 뭐가 돼요? 증발하겠죠? 자, 그럼 옆에다가 기화열 흡수. 자, 니은 갑니다. 얼음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이스박스에 있던 얼음이 녹죠. 그치? 그러면 자, 녹아요. 그러면 융해열 흡수. 잘했어. 융해열 흡수. 빨리 써주세요. 자, 디귿번 갑니다. 실외기 동그라미. 아이고 따뜻해. 왜 따뜻할까? 억지로 뭐를 만들었으니까? 냉매를. 액체로 만들었어요. 그럼 옆에다 써. 액화열 방출. 자, 리을 갑니다. 나 같으면 자, 물수건에 물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열났어요. 그럼 물이 마르겠죠? 자, 그럼 뭐 기화열 흡수. 자, 그러면 가는요 뭐가 될까? 가. 답은 기억 리을. 자, 나는요 디귿. 니은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거는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몇 분 주면 될까요? 얘들아 얘기해. 5분? 10분? 자, 10분. 우리 준호 오늘 100점 맞으려고 하나 봐. 자, 10분 후에 시험 보겠습니다. 할게요. 자, 생명과학 페이지 몇 페이지 보라? 44페이지. 자, 얘들아 4강의 제목이 뭐니? 4강 제목이 뭐야? 4강?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자, 이 단원이고요. 자, 이 단원. 자,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거 2단원일 때 배워요. 근데 2단원일 때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식물과 뭐로 배우냐면 에너지로 배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들아 항상 공부할 때 뭐부터 봐라? 대단원부터 봐라. 그럼 대단원에 단원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용어를 기억하잖아. 그럼 문제 푸는데 어렵잖아. 자, 그러면 이 대단원 이는 자, 무엇에 관련된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식물. 자, 식물 치고 또 누구 있어? 식물 나오면 동물. 그럼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움직이는 거, 운동성이고 또. 그렇지, 그거 배운 거야. 자, 동물과 차이 나는 거 배우겠죠. 자, 차이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공통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야. 자, 에너지 하면 동그라미 쳐. 야, 에너지 하면 나와야 될 거 딱 뭐일까? 에너지, 힘. 맞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그냥 식물이 여러분들 내가 에너지, 양분, 그치? 우와, 잘하고 있어요. 양분이 필요하긴 해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근데 에너지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 혹시 세포 기억나세요? 자, 에너지 하면 생각해야 되는 작은 기관이 있어요. 이 정도는 외우라 그랬는데. 마이토콘드리아. 와, 마이토콘드리아. 자, 오늘 마이토콘드리아 공통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식물과 에너지, 에너지 만들래. 자,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 누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든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는 뭐 만들자? 에너지. 자, 에너지를 만들 때 마이토콘드리가 야, 에너지 만들자. 그럼 에너지가 뚝딱 하고 나와요? 아니야.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 필요한 재료로 뭐 만들어? 에너지. 자,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식물, 동물 꼭 이 활동해요. 자, 동물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치? 자,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한테 이름 붙였어. 뭐라고 하자. 오늘 공부할 거 호흡이라고 하자. 선생님 왜 호흡이에요? 약속한 거야. 자, 선생님 어떻게 생겼니? 자, 지금부터 이 수업할 때 도움이 돼.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 사람처럼. 그래, 나 사람이야. 그래서 과학 선생님 그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릴 거야. 야, 이렇게 생긴 사람을 뭐라고 하자? 과학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딱 태어날 때부터 나 과학 선생님이야 라고 써 있었을까? 아니야.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생긴 아이한테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자? 과학이라고 붙였을까요? 설마 선생님 이름 모르는 사람 많죠? 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 공간을 차지하는 이 아이한테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자? 이름하여 구선희라고 하자. 그치? 자, 나 구선이야. 근데 자, 제 성함이
나 구손이야. 처음 알았죠? 구손이야, 구손이. 근데 자, 준우가 얘기해. 왜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사실 과학의 기본은 Y야. Y 시리즈 아시죠? Y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오늘 공부하는 거는 자, Y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하자? 구손이. 왜 구손이에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자, 근데 설명은 가능해. 자, 선생님 아버님 성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애가 눈이 이렇게 짝짝이야. 위로 올라갔어. 얘가 못될 것 같아. 못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아버님께서 야, 넌 착한 아가씨가 돼. 해갖고 착할서 내 아가씨. 이 정도 설명돼. 근데 네, 진짜요? 나 착한 아가씨예요. 네? 나 착한 아가씨예요. 착할 son이에요. 자, 근데 준우가 왜 구손이에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자? 구손이라고 하자. 왜 구손이에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남학생들 제일 싫어요. 왜? 이게 안 되는 단원이야. 자, 이거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데 왜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오늘 건 무조건 외우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할 게 없어. 니들이 다 하면 돼. 자, 너희들 글씨 못 읽는 사람 손들어. 남아. 선생님이 글씨 읽혀줄게요. 자, 글씨 못 읽는 사람 남아. 자, 책에 있는 거 헷갈리는 거. 요것만큼은 요 시간 동안 공부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가. 왜? 오늘 거 되게 길거든요.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다 외우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원리만 기억하시고요. 이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된다고. 이 수업 왜 한다고요? 중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뭐 왜 한다고요? 고등학교 때 도움 되라고. 난 너희는 수능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멀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하자? 구손이라고 하자. 자, 왜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구손이 하면 혼나요. 야, 구손이 하면 혼나요. 알겠지? 왜 구손이라고 약속해놓고서 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또 안 내주는처럼. 알겠지? 또 오늘도 자, 쉬는 시간에 구손이 한다 또. 알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오늘은요. Y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실험 결과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생물은 쉬워. 생물은 그래서 단순 암기예요. 자, 암기를 하는데 내가 달달달달 외우라고 할 필요 없겠죠. 너희들이 외워야 돼. 다만 오늘 수업이 딱 끝났는데 오늘의 포인트 식물, 동물과 차이점. 아까 광합성 했어요. 그치? 광합성 왜 하는지. 자, 에너지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지. 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에너지에서 가장 큰 거는 딱 두 가지야. 자,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한테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자. 이거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겠죠. 자, 나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가 중요해 얘들아? 에너지. 그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치? 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한테 이름 붙였습니다. 에너지 만드는 이 과정을 유식한 말 뭐라고 하자?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사람도 호흡하는데요? 식물도 호흡해요? 자, 호흡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에너지. 그치, 요것만 생각해. 그럼 내가 숨을 딱 멈췄어. 나 살았어, 죽었어? 숨 멈췄다고. 죽었어요. 자, 죽은 아이는 자, 호흡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럼 식물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구나, 식물. 살았어요. 살아있는 물질이잖아. 그치? 물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살아있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뭐한다? 호흡한다. 그렇다고 선생님 우리 식물이 호흡하는 거 봤어요? 이 식물이 막 움직여요? 호흡한다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은 실질적으로 기체 교환이야. 진짜 호흡은 뭐를 만들어낸다 잊지 말자. 에너지. 자, 그럼 지금부터 호흡의 포인트는 뭐 만드는 과정이야?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게 있겠죠. 혹시 여기에 해리포터 있는 해리포터 손 들어봐. 해리포터구나. 해리포터는요. 자, 에너지 나와라 뿅 하면 나오죠. 자, 날아가자 하면 뿅 하면 날아가죠. 자, 해리포터처럼 여러분들 자, 이거 마술봉 딱 움직이면 에너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럼 뭐가 필요할까?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자, 준비해야 되는 물질이 있고요. 그때 나오는 게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선생님 호흡 과정이 뭐예요? 결론. 호흡이 뭐니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필요한 아이야. 자, 전,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머릿속에 뭐 하면 돼? 준비물. 자, 내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자, 음식 딱 하면 나오면 좋겠죠. 그치? 근데 어머니께서 음식할 때 뭐 해요? 양파 다듬고, 마늘 다듬고, 뭐 준비해? 재료 먼저 준비하죠. 재료가 필요해요. 자, 에너지 만들 때는.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그럼 오늘은 동글동글 들어가는 걸 외워야 되겠죠. 자, 외워야 되는 걸 여러분들 왜 외워요?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치? 자, 동글동글 필요하여 재료 이따 공부할 거야. 그래서 자, 동글동글이 나와요. 요건 찌꺼기. 어떤 물질을요 만들다 보면 엄마가 준비한 재료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남아. 근데 엄마는 그냥 잡탕이래. 다 집어넣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적당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는 재료가 있어. 찌꺼기가 있어. 요 찌꺼기도 공부할 거야.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별표 10개. 뭐 만드는 과정이야? 뭐 만드는 과정이다? 에너지. 오늘의 포인트야. 얘들아, 호흡이 뭐예요? 하면 결론 동그라미. 뭐 만드는 과정이다. 끝이야. 호흡은. 어려워. 괜찮아? 그럼 얘들아, 시험 문제는 그래 에너지 만들어? 짠 하고 에너지가 나올 거야? 야, 준비물 뭐야? 자,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양분이 필요합니다. 양분. 보통 여러분들 이 양분은 포도당 상태의 양분이 필요해. 뭐 아미노산도 있어요. 지방산, 글리세롤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식물은 무슨 상태? 포도당. 혹은 또 설탕. 뭐 이런 상태.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잘게 잘라야 돼. 과학 선생님 좋아하는 뭘까? 잘라. 그럼 자를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칼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들 너희들 식물이 호흡할 때 칼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자, 요 칼과 같은 아이한테 이름 줬어. 뭐라고 할까? 산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산소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실험으로. 자, 오늘은 뭐만 본다고 했어? 결과만 본다고 얘기했죠. 실험이야. 오늘은 하루 종일. 야, 호흡할 때 산소 필요하더라. 산소 필요하더라. 이런 거. 자, 근데 아까 얘기했어. 호흡의 가장 중요한 거 뭐 만들어낸다. 별표 10개. 그렇지.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나와. 그 찌꺼기가 뭐냐면 물도 나와요. 물 나와요. 또 뭐가 나올까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 선생님 이산화탄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실험으로. 자, 혹시 여러분들 석회수라는 물질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건 수산화 칼슘이야. 물에 넣어. 그럼 이 아이가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혹시 분필가루 아시죠? 분필. 자, 분필가루 물에 녹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분필가루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탄산칼슘. 얘랑 똑같은 애가 뭐냐면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잘게 쪼가내갖고 물에다 집어넣어봐. 녹을까 안 녹을까? 근데 녹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엄마한테 맞아주고. 자, 혹시 집에 식초 있지? 자, 식초에다가 요거 넣잖아.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와요. 해봐라도 돼.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했을걸요? 아니면 집에 선생님 분필가루 없잖아요. 그러면은 달걀 껍데기를 잘게 쪼개. 그 쪼갠 요 달걀 껍데기를요 식초에다 집어넣어봐. 2배속은 더 잘 돼. 그럼 거기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자, 그때는 녹아요. 하지만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안 녹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확인합니다. 더하기 누구랑 만났을 때? 석회수랑 만나잖아. 석회수는 원래 투명해요. 근데 이산화탄소 만나면 이런 가루가 생겨. 그럼 내가 봤을 때 투명한 애에서 가루가 생겨.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탁하게 보이겠죠? 탁하게 보이는 건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해. 뿌옇게 흐려져. 뭐를 넣었더니? 석회수를 넣었더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거꾸로 오늘 수업하고 있어요. 자, 식물과 에너지예요 오늘. 그치? 에너지 만들 때 에너지 뭐다? 에너지. 자, 어디에서 얘들아? 마이토콘드리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렇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자, 모든 세포. 다만 어떤 세포에 이어야 된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자, 호흡 안 했어요. 에너지 못 만들었어요. 그럼 난 살았니 죽었니? 죽었겠죠? 그럼 언제 해야 돼 호흡은? 살아있을 때. 그럼 낮에만 해요? 뭐? 밤에만 해요? 이 켜져 있죠. 네. 사이. 낮에만 해요? 밤에만 해요? 계속 어떻게? 항상 해야지. 안 하면 뭐 한 거니까. 안 하면 뭐 한 거니까. 끝. 어려운지 지금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잘 봐. 동물 아니야. 오늘 공부하는 거 뭐다? 식물. 자, 내가 여기서 관점. 알았어. 산소는 공기 중에서 포함하면 되지. 산소. 그치? 산소가 있을 때, 없을 때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와. 여기까지 좋아. 그치? 자, 호흡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돼 있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에너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야, 나 양분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자, 뭐 하면 돼요? 와,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 먹으면 되겠죠. 식물 뜯어 먹으면 되겠지. 동물 잡아 먹으면 되겠지. 근데 식물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스스로 뭐를 만들어내? 그걸 조금 어려운 말 뭐라고 하죠? 끝. 이거야. 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이 왜 4강이 광합성과 호흡인지 이해 가겠죠? 실질적으로 광합성 왜 한다? 살려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 근데 호흡할 때 재료가 뭐가 필요하대? 근데 양분을 다른 거를 잡아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러면 뚝딱 양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 여기서도 포인트야. 오늘 집에 갔는데 아래 거랑 위에 머리가 기억나잖아. 그럼 너는 천재 씨앗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나의 중요한 거는 뭐가 만들어져야 돼? 양분. 아까 양분은 식물을 무슨 상태로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상태? 포도당 상태로 만들어요. 포도당. 근데 자, 만들고 나서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근데 많으니까 막 이동시켜야 되겠지. 이동시킬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얘를 꾹 하고 눌러. 그래서 저장할 때는 포도당을 압축시킵니다. 우리 자, 컴퓨터 할 때 용량이 많아. 그럼 얘를 꾹 하고 뭐 해요? 압축. 그러면 자, 사용하는 공간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꾹 압축시켜서 잠시 저장합니다. 요거 잠시 꾹 누른 거 뭐라고 하죠? 녹말. 선생님, 녹말이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자, 오늘의 포인트는 준비물, 생성물 어떻게 알았어? 실험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아, 포도당 만들 거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이해가요 지금? 자, 호흡은 뭐 만드는 거 별표 10개? 에너지. 자, 광합성은 뭐 만드는 거 별표 10개? 포도당. 이게 다야. 근데 포도당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 이거 역시 동글동글 2가지가 필요해요. 자, 얘는 3가지가 필요해요. 자, 동글동글. 그럼 얘도 역시 찌꺼기가 나오겠죠. 찌꺼기가 나오겠죠. 찌꺼기가 나오겠죠. 끝이 오늘 수업. 이게 다야. 근데 얘들아,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할까? 준비물. 난 몰라요. 아니야. 실험으로 다 나와. 자,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거. 자, 포도당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나는 광합성 때 뭐 없이 안 돼요? 물 없이면 죽죠? 그쵸? 물 필요해. 또?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면 무슨 에너지? 빛. 빛이 있을 때면 광합성이에요. 빛이 없으면 광합성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자,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 근데 빛, 에너지, 물, 광합성. 자, 근데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는? 아까. 그렇지,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선생님, 왜 얘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보여줄 게 많아요. 이산화탄소를 쓰는구나, 광합성 할 때는. 어떻게 알아?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실험을 일단 볼 거야. 자, 빛 필요한지 이따도 실험 볼 거야. 자, 포도당 나오는지, 녹말로 저장하는지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볼 거야. 자, 그때 나오는 거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그때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찌꺼기 뭐가 나와? 산소. 근데 얘들아 이 광합성 하는데 아무 데나 다 해요? 광합성 하는 거 요거 여기서 하잖아. 외웠잖아. 어디서 한다? 모든 세포가 다 해요?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얘들아? 연록체에서. 자 오늘 끝이야. 이게 다야. 그런데 선생님 이산화탄소 쓰는지 너 어떻게 알아? 내가 실험해 줄게. 실험 먼저 보면 되잖아. 그지? 선생님 산소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하면 되잖아. 오늘은 그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 이게 다야. 오늘 건. 근데 나머지는 뭐로 확인하면 돼?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요 지금 광합성과 호흡 구분 가능해요? 자 호흡은 뭐 하는 거다 얘들아? 뭐 만들어내는 거다? 에너지. 근데 에너지 자 만들 때 뭐가 필요했다? 양분. 근데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아예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 있지. 자 뭐를 통해서? 광합성. 이거야 다. 근데 광합성 짠 하고 뭐가 만들어져야 돼? 포도당. 근데 포도당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재료. 근데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실험. 이거 빛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실험. 그래서 실험을 보고 다시 선생님 설명하면 이 단어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쉬워지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어떻게 알아? 자 요거 실험 보고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오늘 실험 3가지 동시에 보고요. 스탑한 다음에 책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 켜졌어 안 켜졌어? 안 켜졌어요. 책 몇 페이지 봐라? 44페이지. 44페이지. 왜 안 켜져요? 얘들아 44페이지. 자 짠짠. 자 요것만 하고 자 스탑할게요 선생님. 켜졌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요거 실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광합성과 뭐만 보시면 된다? 호흡. 자 요 2가지는 어때요? 비교가 되겠죠? 요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아시겠죠? 요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은 크게 이거만 먼저 봅니다. 나머지 세세한 건 조금 이따 볼게요. 됐죠? 자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보이니? 보입니다. 그러면 자 불을 끄고요. 얘들 잠시 영상 보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싹 지울 거야. 선생님 싹 지울 거야. 싹 지우고 자 영상 봅니다. 자 나 불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자 2학년 거다. 불 좀 꺼주면 안 될까요? 불 좀 꺼주세요. 자 선생님이요 오늘 자 볼 게 많다고 어 선생님 준비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 갔지? 너희도 좋지 이럴 때. 선생님이 다 찾아놨는데 얘 어디 갔어? 2학기 때 있어. 선생님 이것 봐. 자 3번 동시에 볼 거예요 얘들아. 3개 동시에 보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실험하는 거 어떤 실험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영상 틀었습니다. 영상 보이니? 얘 안 보여. 필요한 물질.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선생님 먼저 결과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시금치 식물이에요. 자 이산화탄소가 뭘까 얘들아? 자 아까 식물이 광합성할 때 필요한 걸 알겠어요. 자 어둠 상자가 뭘까 얘들아? 빛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빛이 안 들어가는 그 광합성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열었어요. 자, 열었다는 건 뭐가 들어간다, 얘들아? 빛. 그쵸? 빛.
자, 이산화탄소 더 낮아졌다라는 거는 켰을 때는요 무슨 활동한다 얘들아? 광합성. 광합성 할 때는 뭐가 쓰인다 얘들아? 이산화탄소. 그러면 선생님 LED 등을 껐는데 이산화탄소랑 왜 높아졌어요? 아까 호흡할 때 뭐 필요했어요 얘들아? 산소 이용해서 뭐 나왔어요? 이산화탄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빛, 물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됐습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계속 쭉쭉 세 가지 동시에. 자,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자, 생산물 광합성 할 때 뭐가 나오는지 쭉 봅니다. 이것도 실험. 실험. 아까 광합성 산물이 뭐 나왔지? 산소 나왔죠. 하나는 광합성 할 거예요. 하나는 광합성 안 할 거예요. 자, 알루미늄 파이널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빛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자, 에탄올 넣고 물중탕 왜 하냐면요. 자, 이 안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 나 색깔 변화 볼 거거든요. 자, 녹색 나오죠? 그럼 자, 여기 식물 안에 있던 엽록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염색을 여러분 없애는 거야. 탈색시키는 거야. 탈색. 자, 여기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잖아? 그러면 자, 연한 갈색이었던 아이가 무슨 색이 될까 얘들아? 무슨 색? 청량색이 돼요. 아, 그럼 여기 녹말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빛을 받은 아이는 청량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만들어진다? 녹말. 선생님 이렇게 빠르게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실험 결과 나온 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실험 보고요. 이따 쭉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빛의 세기 혹은 온도 혹은 또 자,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볼 거예요. 볼게요. 자,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량은 뭐 해줄까요? 커지겠죠? 근데 한두 끝도 없이 커질까요? 아니다. 자, 너희들이 실험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자, LED 등은요, 태양과 똑같아요. 광합성 시키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많이 하는 거겠죠?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까요? 자, 엽록 체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나중에 뭐 해준다? 일정해집니다. 요거까지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자, 셀수록 뭐하다? 셀수록 위치세요. 늘어난다 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야. 자, 선생님 아까 설명했었던 거 광합성과 호흡은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나를 보자. 이거 지울게요. 자, 광합성과 호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시험지 잘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썼을 때 아까 쓴 게 기억이 나면 너도 짱이야. 자, 선생님요. 이제는 이 단어는 식물이 뭐를 만들고 싶다. 포인트. 에너지. 에너지 만들 때 뭐를 해야 된다 얘들아? 호흡. 자, 지금도 호흡 별표 칩니다. 자, 호흡의 포인트는 뭐를 만드는 과정이다 얘들아? 에너지 동그라미. 자, 그럼 에너지 만들 때 뭐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해요? 양분. 그치? 양분은 무슨 상태로? 포도당 상태로. 포도당 상태에 더하기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산소. 그래서 호흡할 때는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 자, 뭐를 내보낼까 얘들아? 이산화탄소와 무엇을 만들어내? 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별표 10개. 에너지. 별표 10개. 자, 근데 이산화탄소 어떻게 확인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랑 반응하면? 석회수와 반응했을 때 무색이었던 석회수가 무슨 색으로 변할 것이다. 별표 10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어떻게 됐다? 뿌옇게 흐려짐. 뿌옇게 흐려졌다는 건 탄산칼슘이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외우지 마시고요. 아, 뿌옇게 흐려지는구나. 가루가 덩어리가 생기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호흡은 여러분들 뭐를 만드는 과정이다. 아까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근데 에너지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분.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뭐를 만들어낸다? 양분. 이 양분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자? 광합성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자, 광합성 별표 10개 칩니다. 자, 필요한 물질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실험을 통해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됐지? 자, 또 뭐가 필요하대요? 물. 자, 내가 식물한테 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자, 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실험할 필요 있어 없어? 이미 했어. 그래서 물은 잘 안 해. 실험. 알겠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해? 에너지. 그럼 얘는 에너지를 쓰는 거네요. 그치? 얘는 에너지가 뭐예요? 나오겠죠. 자, 쓰는 거는 뭐라고 해? 쓰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표현하고요. 야! 에너지 가져! 하고 내보내. 이건 뭐라고 하죠? 에너지 내보내는 거. 방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흡수와 방출 이해 가셨죠? 자, 에너지 얘는요 흡수해요. 얘는 에너지 뭐 할까요? 방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잊지 말자 얘들아.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야. 근데 만들 때는 포도당이야. 근데 이 아이 만들면서 내가 광합성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잠시 저장합니다. 무슨 상태로 저장한다 얘들아? 녹말 상태. 자, 근데 녹말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더하기. 누구랑 만나면?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문과 만나지? 자, 이 아이는 원래 무슨 색? 아까 봤죠? 실험물. 약간 무슨 색이야? 그치, 연한 갈색이야. 근데 이 아이가 녹말과 만나잖아? 아까 어때? 색깔 변한 거 볼 수 있었죠? 자, 그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청람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람색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니? 보라.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파란색을 조금 많이 넣었어.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보라색인데 약간 어때? 푸른빛이 많이 도겠지. 이게 청람색이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야. 자, 그래서 녹말 나오는구나. 양분 나오는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때 모두 나온다 얘들아? 모두 나온다? 산소. 자, 근데 산소 나오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 산소 어떻게 확인해? 산소 어떻게 확인할까? 광합성 시켰어. 근데 산소 나오는데 너 어떻게 확인할 거야? 자, 산소는요 다른 물질을 잘 뭐해? 태워주겠죠. 그래서 자, 광합성하는 물질에 뭐를 갖다 댔더니 혹시 꺼져가는 불씨 아세요? 자, 이런 거 너무 어려우면 향불 아시죠? 향 아시죠? 자, 후 불면 거기 불씨는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우면 뭐로 가냐면 꺼져가는 불씨랑 산소가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다시 어떻게 될까? 얘가 다시 어떻게 되더라? 타오른다. 다시 여러분들 불이 나. 활발히 불이 나. 그럼 뭐다? 산소가 나온다는 거. 꺼져가는 불씨 갖다 대면 다시 뭐 한다? 불. 꺼져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얘들아? 자, 이거 조금 어려우면 깐부기 뿔이라고 해. 꺼져가는 불씨.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 자, 물은 안 해도 되고요. 자, 아까 흡수, 에너지 흡수. 자, 만약에 자, 아까 어둠 상자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다가 자, 식물을 넣었을 때 광합성 했어, 안 했어요? 안 한 거 볼 수 있죠. 왜?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예요. 아니,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도 어떻게 알아? 아까 이산화탄소 썼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만 하고 자, 책 볼게요. 자, 지금까지 쫓아오는데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다 실험이야. 책에 다 있어요. 기다려. 자, 혹시 여러분들 BTB 용액 아세요? BTB 용액? 요것만 하면 돼요. BTB 용액 아세요? 지시약이야. BTB 그랬더니 자, 방탄소년단 얘기하고 있어. B2B도 있어요. B2B도 있어요. 방탄소년단 BTS인가? BT. 그치. 선생님 미안해. 아미가 아니라 몰라. 자, 쫓아와. 알겠어요? 자, BTB 용액이라는 이 물질은 지시약이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원래 무슨 색? 녹색이야. 그런데 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 자, 혹시 여러분들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꾹 집어넣은 여러분들 우리 음료가 있어. 이거 먹으면 청량감이 느껴질 거야. 음료 먹었을 때 청량감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 탄산음료. 탄산이 뭐냐면 거기 이산화탄소 억지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탄산 하면 여러분들 산성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탄산.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 많이 먹지 말라고 하지? 뭐래? 이 다 삭는다고. 약한 산이야, 산.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는 노란색이 돼요. 근데 자, 이산화탄소가 적어질 때는 녹색이 됐다가 다시 무슨 색 되냐면 파란색이 돼요. 파란색, 푸른색. 자, 이거 조금 어려우면 지시약이라고 얘기해. 선생님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자, 무지개색 외우시면 돼요. 무지개색을 외워보자. 빨주, 자, 녹색은 초록색이에요. 자, 파, 노초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잘 봐.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관에 3개를 준비했을 거예요. 자, 거기 물풀 나와 있어. 자, 물풀 나와 있어요, 얘들아? 거기다가 넣은 거? 뭐 넣었대요? 자, 우리 책 중간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 자, 검정말 넣었어요. 자, 검정말 식물이야. 얘 광합성 하는 아이예요. 자, 검정말 넣었어요. 자, 검정말 넣었어요. 자, 오늘의 포인트야. 검정말 넣었어요. 됐어요? 근데 하나는 여기다 뭐를 넣었대요? 얘들아, A랑 B랑 C랑 준비할게요. 자, 검정말을 집어넣고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을 감쌌어요. 알루미늄 호일을 감쌌다는 건 무슨 얘기랑 똑같을까? 뭐가 차단됐어? 그럼 광합성 할까 안 할까? 너무 잘해. 자, 근데 얘는 그대로 놔뒀어요. 자, 요것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 검정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이 BTB 원래 무슨 색이다? 녹색인 이 BTB에 후 하고 내가 김을 불어. 자, 이 후. 자, 이건 날숨이라고 해. 그럼 내가 이 BTB에 뭐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그렇죠. 그럼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자, 처음에는 다 노란색이야.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색깔 변화 될까 안 될까? 요거야, 요거. 색깔 변화돼. 자, 얘 그대로 무슨 색 될까? A는 노란색. 얘는 그대로 노란색. 얘는 무슨 색 됐을까요? 무슨 색? 광합성 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죠? 자, 파란색이 됐어. 푸른색, 파란색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첫 번째. 뭐가 있어야지 광합성 한다? 빛. 근데 광합성 할 때 뭐가 썼어요? 뭐 썼어?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쓴 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집에 갔을 때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광합성이 뭐니? 이 과정.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호흡이 뭐니? 이 과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은 우리 어디 있다? 책에 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페이지 44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5분 뒤에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읽어줄 거야. 자, 44페이지에 광합성 영향에 미치는 환경 요인. 자, 빛의 세기, 자, 이산화탄소 농도, 자, 온도에 따른 여러분들 증가. 요거 한번 보시고요. 식물 호흡까지 쭉 한번 읽어봐.
자, 이 뒤에 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우선은 책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44페이지 갑니다. 광합성 동그라미. 자, 나 같으면 빛 에너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빛이 있을 때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빛 에너지 동그라미. 자, 이산화탄소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자, 그럼 준비물은 세 가지가 돼요. 44페이지에 광합성 먼저 보는 거예요. 빛 에너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물 필요해요. 요 준비한 재료를 이용해서 짜잔! 하고 만들어냅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양분 동그라미, 산소 동그라미. 이게 광합성이야. 자, 광합성이 뭐니? 라고 했을 때 포도당을 만드는 이 과정,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게 뭐다? 광합성. 자, 집에 갔는데 요거 기억나면 짱이에요. 알겠지? 실험? 에이, 실험 보면 되잖아. 됐죠?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연록체 동그라미 칩니다. 자, 빛 동그라미. 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필요한 물질은 쭉쭉 읽어보면 돼요. 자, 빛 에너지. 근데 처음 들어본 어려운 게 나와요. 그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자, 초록색 색소. 초록색 색소 하면 뭐 생각나? 일단 초록색 하면 엽록체 생각나죠? 자, 엽록체는 큰 공장이야. 뭐 만들어내는 공장? 포도당 만들어내는 공장. 아까 여기 물 에너지 갖고 어디에서 일어난다 얘기했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서? 엽록체가 있는 자, 부분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엽록체는 큰 공장이야. 그러면 공장에서 빛을 흡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물 흡수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 일명 물이 지나가는 관. 무슨 관? 물이 지나가는 관. 물이 지나가는 관. 얘들아, 물이 지나가는 관. 그대로 무슨 관? 물관. 자, 근데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기체야. 근데 기체는 너무 커요? 작아요? 작아. 그래서 입 안에는 자, 입 뒷면에 선생님 입술처럼 생긴 공변세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입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 닫혀 있어. 그러니까 하고 열면 구멍이 있겠죠. 이 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럼 얘가 열렸을 때, 이렇게 열렸을 때 이 구멍을 뭐라고 하죠? 구멍? 기공이라고 해요. 이 기공은 크다, 작다? 작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산소는 왔다 갔다. 이 기공을 통해서. 됐죠? 됐죠? 그러면 선생님 포도당은요? 자, 평상시 때 만들 땐 포도당이야. 자, 잎에 잠시 저장합니다. 무슨 상태로 저장했죠, 얘들아? 녹말. 근데 얘들아, 입에다가 계속 얘네들 저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어딘가 저장하겠지. 예를 들어서 고구마는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지? 뿌리. 너무 잘해. 근데 감자는 줄기. 근데 여기 녹말 상태로 저장해요. 자, 얘 가요 무슨 얘기지? 그럼 그럼 얘네들이 이동해야 되겠네. 양분이. 그 양분을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할까요? 양분 이동하는 통로. 양분 이동하는 통로. 체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얘는 커다란 하나의 무슨 장? 공장. 그럼 빛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빛 만들어지는 공장. 빛 만드는데 빛이 자, 무슨 색 빛이 주로 여러분들 들어오냐면 초록색 빼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 그래서 엽록소가 무슨 색이야? 초록색. 자, 모든 빛은 다 흡수하고 무슨 색만 반사하는 거야? 초록색. 그래서 내가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 자, 엽록체 안에는 무슨 소? 엽록소라고 하는 자,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에서 뭐를 받아들인다? 빛 받아들인다. 다 했죠? 그럼 얘들아, 선생님의 체관은 뭐가 이동하는 통로야? 양분. 근데 과학선생님 되게 못된 거 아시죠? 자, 과학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식물이야. 근데 과학선생님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벗겨낼게요. 또 상상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선생님 배를요 이렇게 벗겨낼게요. 겉에 거. 자, 바깥에 거 벗겨낸 데서 박피야. 박자가 뭐냐면 얇게. 피는 요즘 피부를 벗겨냈어.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다. 체관. 이렇게 나무에 양옆을 벗겨냈어. 이거 선생님 잘라낸 거라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벗겨냈어.
그렇다고 피가 절절 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야. 겉껍질. 알겠어요? 겉에 이렇게 쫙 벗겨냈어? 자, 1년 후에 봤더니 이 위에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어. 자, 여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뭐가 들어와 있더라 얘들아? 양분이 있더라. 자, 양분이 있더라. 자, 양분이 밑으로 내려갔다 못 내려갔다? 못 내려갔어. 그럼 나는 이렇게 바깥에 뺏기면서 뭐가 제거했다?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어디 있어? 체관. 체관을 제거해서 위에 양분이 있는 거야.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어머 선생님, 자 바깥에 벗겼죠? 벗기는 거 뭐라고 하죠? 박피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환상적이죠. 선생님 허리를 딱 벗겼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환상박피라고 해요. 자, 환상박피를 통해서 양분은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 체관. 과학 선생님 체관을 벗겼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바깥에 이렇게 살짝 벗긴 거야. 알겠습니까 얘들아? 환상적인 박피. 거짓말 아니야. 너는 가끔씩 내 말 못 믿더라. 알겠습니까? 용어가 맨날 웃겨서 그렇지? 환상적인 박피는요. 자, 결론적으로 자, 체관을 통해서 양분이 이동하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끝! 자, 지금 공부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아. 하나 쭉쭉 읽어보면 돼.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잘 되겠네. 얘들아, 물 많이 주면 죽어요. 적당량 줘야 돼요. 자, 물 과다 섭취하지 못 살게 했어 하면서 식물이 죽어요. 자, 물도 안 줘. 못 살게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물은요, 안 해. 자, 당연히 빛이 뭐하면 뭐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많이 하겠죠. 그치? 그래서 잘 봐. 시험제 뭐가 잘 나오냐면 과학 선생님들은 뭐 되게 좋아하니? 그래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프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광합성량을 비교할 거야. 광합성량. 자, 광합성량 비교할 거야. 자, 광합성량을 비교할 거예요. 자, 당연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하겠죠? 근데 한두 끝도 없이? 자, 왜? 엽록체는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처음엔 증가하다 더 이상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산화탄소 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빛의 세. 빛의 세가 세면 셀수록 광수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하겠죠? 한두 끝도 없이? 아니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별표 10개씩입니다. 시험제 너무너무 잘 나와. 너무너무 잘 나와. 어떨 때? 자,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는요, 딱 몇 도를 기준으로? 36도를 기준으로. 36도. 그러니까 보통 35에서 40 요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때는 천천히 올라가요. 급하게 올라가. 36도 이후 40도가 되잖아. 그럼 팍 떨어져요. 왜 그럴까? 자, 결론적으로 일정한 온도보다 낮으면, 일정한 온도보다 높으면 자, 광합성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너무 추워요.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너무 더워요. 혹시 너희들 사우나실에서 공부해요? 그 버티는 것도 힘들죠? 자, 똑같아. 내 몸에 있는 자, 물질. 자, 얘는 지금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엽록체 안에서. 나중에 효소라고 표현하거든. 이건 몰라도 돼. 자, 근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 얘네들도 똑같아. 난 광합성은 일하는 거야. 뭐 만들어낸다? 포도당. 그럼 얘들아 너무 추워. 일해? 안 해. 자, 너무 뜨거워.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시험제는 뭐 잘 나온다? 온도 너무 잘 나와. 어렵지 않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치? 이거 다. 자, 요 산소가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호흡할 때? 얘들아 이거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호흡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산소. 산소 당연히 필요하죠. 산소 들이키고 뭐 내셔요? 이산화탄소. 그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어떻게 아까 확인했어요? 석회수를 통해서. 산소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흡량 많아지겠죠.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됐죠? 이거야 다. 오늘 다 실험이야. 자, 그래서 44페이지에 거기 여러분들 엽록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빛을 흡수하는 기관.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엽록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이산화탄소 잎에 기공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물은 물관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자, 포도당은요, 녹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산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하는 요 실험 잘 나와요. 별표. 자, 정리만 합니다. 광합성은 뭐가 있을 때만 일어나요? 빛. 그리고 광합성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에 미치는 환경 요인 중에서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지나가. 자, 온도 별표 쳐주세요. 온도 별표. 온도는요, 너무 추워도 일 안 해요. 너무 뜨거워도 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춥거나 뜨거우면 일 안 해요. 자, 온도 별표. 자, 45페이지 갑니다. 호흡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호흡 별표. 뭐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호흡 뭐해? 얘들아, 호흡이 뭐야? 산소 들이키고요.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 호흡 아니다. 뭐 만들어낸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에너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모든 세포. 대신 이 세포는 어때야 돼, 얘들아? 살아있어야 되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줄 쳐주세요. 호흡은 항상 만약 호흡 안 해요. 그러면 걔는 뭐 할까요? 호흡 안 해요. 죽었어요. 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당, 산소, 자,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호흡으로 생성되는 빛의 확인 맨 밑에만 정리합니다. 식물은 빛이 없을 때 호흡만 하며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뭐한다? 방출된다. 자, 5번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림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진다. 이거 싹 지울게요. 얘들아. 자, 낮 알죠? 낮 알죠? 낮 반대로 뭐야? 낮 반대가. 밤. 너무 잘해요. 자,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이 중간도 있어요. 낮 전엔 뭐라고 그래? 새벽? 아니면 아침이라고 할까요? 오전이라고 할까요? 오전. 그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저녁. 정오는 낮이니까. 그치? 됐어요? 자, 선생님이요. 호흡량을 비교할게요. 호흡량. 자, 이거는 광합성량을 비교할게요. 광합성량. 자, 만약에 이 식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게요. 아침에 호흡을 50만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낮에는 얼마만큼 해야지 살아있는 거야? 낮에는 호흡 줄여요? 낮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얼마만큼 해야 돼? 50. 이거 50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냥 숫자일 뿐이야. 자, 저녁도 얼마 해야지 살아있는 거야? 50. 자, 밤에는 얼마만큼 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왜? 호흡 안 하면 뭐 한 거니까? 죽은 거니까. 똑같은 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광합성량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낮에는 광합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100이라고 하자. 됐어요? 자, 그러면 밤에는 얼마만큼 할까? 0. 아침하고 저녁은 하기는 해. 빛이 있으니까. 대신 100% 못하죠. 50. 이해 가요, 얘기다? 자,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은 에휴, 쌤 거의 기체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낮에는 얘들아 50이 커요. 100이 커요. 100. 얘가 50이 커요. 0이 커요. 50. 그래서 낮에는 꼭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광합성만. 아니야. 호흡도 해요. 그래서 광합성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뭐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 뭐를 내보낼까? 산소 내보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 산에 가서 산림욕 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산림욕. 자, 산에 가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산소를 들이키는 걸 산림욕이라고 해요. 보통 피톤치드 향 들어본 적 있죠? 자, 밤에는요 호흡만 해요. 광합성 못해요.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래서 내가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식물을 사랑해 하면서 식물가 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 막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숨 쉴 때 뭐가 필요해? 산소. 근데 식물도 뭐 해요? 산소.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숨 막힐 수도 있어. 원래 이해 갔죠? 무슨 얘기인지 끝.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림 바꾸세요, 얘들아. 그림 바꾸세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 밤에는 뭐만 일어난다. 그렇다고 맨날 호흡 다 해야 돼. 호흡은 페이지 넘겨. 자, 46페이지 6번 시험지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요거 읽어보면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이 이해 안 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쭉쭉쭉.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에너지 출입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갈 거야. 근데 에너지 출입에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에너지 출입. 에너지 출입에 동그라미 쳐주실래요? 요게 제일 헷갈려. 자, 광합성은 필요하죠. 써야 되죠. 써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 근데 자, 호흡 결과 뭐가 만들어졌어요? 에너지 만들어졌죠. 그럼 너 가져. 방출한 거잖아. 요거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할만해. 요거만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별표. 자, 광합성 산물 아까 얘기했어요. 저장하는 장소, 저장하는 방법이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녹말로 저장하는 거. 감자, 고구마, 벼, 보리. 설탕. 얘들아, 사탕수수 아세요? 사탕수수? 줄기에다 저장해. 자, 설탕 상태로. 설탕 상태로. 자, 포도당, 양파 먹으면 어때요? 맵다라는 생각하죠? 혹시 양파 먹어본 적 있어요? 양파 먹으면 맵지 않아요, 얘들아? 근데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양파를 먹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사과 먹는 느낌이야. 아삭함. 왜? 자, 맵다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 느끼는 게 아니야. 나중에 우리 배울 거야. 내 혀는요, 딱 5가지 맛만 느껴요. 여기는 단맛, 단쓴, 양쪽은 신. 거의 대부분이 짠 맛과 요즘은 요거 없으면 못 먹죠. MSG 뭐? 감칠맛.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내 입은 요거밖에 못 느껴. 근데 매워요. 비린내가 나요. 이런 거 있잖아. 매워는 내 혀를 꾹 누르는 거야. 아파. 그래서 야 매운 거 먹으면 하지 않아요? 강아지처럼. 그죠? 내 혀를 아프게 누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유를 먹어야 돼. 우유를. 매운 거 씻겨나가게. 보통 여러분들 비린내는 내 코에서 나오는 거. 나중에 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를 막어. 양파는요. 사과처럼 달아요. 왜? 포도당 상태로 저장할 거니까. 포도당? 어렵지 않아. 포도도 무슨 상태로 저장할까? 포도당. 그게 달잖아. 똑같아요. 포도당. 혹시 여러분들 자, 밥 오래 씹으면 어때요? 밥 오래 씹어본 적 없죠? 밥 집으면 꿀꺽하죠? 밥을 오래 한번 씹어보세요. 어떨까? 단맛 나요. 요거 포도당인 거. 녹였당. 당으로 돼. 당당당. 됐어요? 자,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면 포도당, 콩하고 밀. 콩으로 뭐 만들어 얘들아? 두부 만들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밀도 단백질이 있어. 아예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양이 많은 거야. 자, 땅콩하고 깨 많이 먹으면 살쪄요. 하지만 깨는 너무 맛있지 않아요? 땅콩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상태가 다르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단원이에요.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물에 잘 녹는 설탕 상태로 전환되어 밤에 체관을 통해. 왜?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니까.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다. 그러면 개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문제 풀 타임이 있다 없다?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빨리 내용 정리하고 너희들한테 숙제 타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지금 문제를 풀고 이따가 숙제 타임을 드릴까요? 숙제 타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그래도 기본이 있는데 얘를 기본 문제만 풀고 넘어갈까? 아니면 문제를 풀까 말까? 어때? 내용 이제 하기 힘들죠? 네. 이거 한번 쭉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볼 타임 드릴까요? 자, 5분 후에 오투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5분 읽어보시라고. 문제는 풀지 마세요. 문제 풀지 마세요. 숙제 어디까지일까? 숙제는? 기능 가지기도 숙제예요. 네, 숙제는 그 서술형까지 해야 돼. 숙제 오늘 많아요. 56페이지까지. 숙제 많아요, 오늘은. 힘들다. 오늘 제일 힘든 날. 56페이지까지. 자, 고등학교 맛보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도와줄게요. 양은 많은데 괜찮아. 생명과학이라.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쭉 읽어보고요. 5분 뒤에 오투합니다. 조금 읽어보세요. 그래도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책 없이 공부할게요. 자, 오투 펴주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오늘 자, 반 페이지만 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 드릴게요. 자, 선생님 숙제 많다고 하지 말고요. 나머지 시간 숙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숙제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 뭐 하면 된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의 하이라이트가 어머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이 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수업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한 땀 한 땀 내가 다 읽어줄 필요는 없잖아. 왜? 책은 너희들 나보다 잘 읽어요. 알죠? 근데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되잖아.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까? 난 요것만 방법론적인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 아까처럼 지루하잖아. 근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과학이야. 왜? 이걸 이렇게 하자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두가지적으로 전체적인 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힘이 뭐니 하면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는 껌처럼 얘기해 줘야 돼. 쉽게. 자, 힘이 뭐니 하면은 두 가지 설명해야 돼. 힘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힘 설명. 내가 다 할게요. 자, 뭐가 변하거나 물체 모양이 변하거나 됐어요? 무슨 상태가 변하게 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운동 상태를 두 가지로 잘라서 보면 더 쉬워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빠르기가 변해요. 빠르기 뭐라고 하자? 속도, 속력. 속도와 속력은 고등학교 때 달라요. 지금 같게 보지만. 자, 또 뭐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진다? 위치. 위치가 달라진 거 뭐가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거나.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거? 자, 모양만 변할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만 변할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변할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 자, 너희가 정했던 힘이야. 근데 이 힘 표시할 수 없어. 왜? 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억지로 표시했죠? 뭐로 표시했어? 뭐로 표시했어요? 뭐로 표시했어요? 화살표로 표시하죠? 그래서 시작점, 작용점. 자, 크기. 그치? 여기야 방향. 찍었죠? 그치? 이렇게 공부한 거야. 자, 근데 네가 알고 있는 힘은요, 크게 몇 가지다? 크게 몇 가지다? 크게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있어요. 욕은 하지 마시고 싸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 두 가지 배웠어.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누가 잡아당겨서?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나는 둥둥 떠다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주 정거장은요, 지구의 중력이 받질 않아.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여러분들 우주인들 보면 어때요?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지 못해요. 둥둥 떠다녀요. 됐죠? 자, 그거 잡아당긴 이 힘을 뭐라고 하자 얘들아? 중력이라고 하고요. 혹시 중력? 자, 천체가 잡아당긴 힘, 특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게와 질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질량은 어느 장소에나 같아? 킬로그램. 하지만 무게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기억했으면 짱. 그러니까 중력을 기억했을 때 요거가 기억나면 짱이야. 어디 나라? 지구 나라. 어디 나라? 달 나라. 기억나시죠?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뭐의 크기는 같아요 얘들아? 질량은 같아요. 하지만 무슨 값이 달라진다? 천지시가시. 자, 무게는요, 달로 가면 갈수록 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얼마만큼 작아져? 무게는 1만큼.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끝이야. 무게는 그때 달라요. 질량은 같아요. 자, 중력이 기억나셨으면 지난번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외우지 않아도 돼.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스퍼링, 용수철, 고무줄, 그치? 자, 이런 아이는 잡아당기면 가려고 그래. 힘이 땡기죠? 자, 눌러. 그럼 다시 나오려고 그래. 그치? 이렇게 제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 뭐라고 하자, 얘들아? 탄성력이고요. 항상 어느 방향이다? 물체가 작용하는 힘의 반대. 너무 잘해. 크기는 같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로 되돌아가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주변에? 눌렀을 때 다시 나오는 거 생각하면 돼. 자, 키보드. 그쵸? 자, 내가 침대에 들어갔는데 내려오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아니죠. 복원돼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트램펄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방방이 재밌죠. 그치? 내가 뛸 수 있는 거는 내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갈 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치? 양쪽에 다 용수철 있어. 자, 탄성력 공부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 자, 뭐가 있을까 얘들아? 가지마. 오지마. 항상 운동하는 상태에. 자, 방해하는 힘이야. 방해가 뭐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못하게 하는 이 힘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마찰력이라고 해.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 내 운동을 방해해.
그럼 방해하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해줄 거야? 반대 방향.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마찰력은 자 나의 운동 상태를 뭐 한다? 방해한다. 그럼 얘들아, 마찰력이 무조건 크면 좋을까요? 마찰력이 무조건 작으면 좋을까요? 크게 이용할 때 좋고요. 작게 이용할 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 이꼬로 사실은 마찰력을 정확하게 쓰면 이거야. 물체의, 자 선생님이 얘기할까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뭐 하는 거? 방해해. 그래서 항상 어느 쪽 방향이다? 반대. 근데 나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자, 너희들 공부하는 거 어렵게 공부하고 싶지 않죠? 그치? 자, 그러면 마찰력이 뭐니? 방해해. 방해하는데 두 가지로 방해해. 어떻게? 두 가지로. 자, 마찰력이 크다. 자, 마찰력이 작다. 자, 마찰력이 크면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머릿속에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그러면 마찰력이 작으면 뭐 한다, 얘들아? 미끄러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 생활 속에 얘가 있어. 내 운동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방해하는 마찰력이 크면 좋을 때가 있어요. 자, 뭐 하고 싫을 때? 뭐 하기 싫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산에 올라요. 자, 산이 어때요, 얘들아? 산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올라갈 때마다 미끄러져. 그럼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이 신발 신어요. 뾰족해. 자, 뾰족한 거 신기도 하고요. 그치? 혹은 또 등산화. 혹시 등산화 이거 발 밑창 본 적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어때요? 굴곡이 되어 있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만약에 자, 내가 미끄럼을 타. 미끄럼탑. 자, 미끄럼이 뭐니? 미끄럼틀. 미끄럼틀이 뭘까? 미끄러지는 기구야. 그치? 근데 내가 탔어. 근데 안 미끄러져.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 미끄러져야 되겠지. 그래서 안 미끄러져.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모두 뿌려요. 기름도 뿌리고 또 물도 뿌리고. 그게 바로 뭐야? 워터파크 가면 물 뿌려갖고 하면 소리 지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 근데 자, 내가 와 미끄럼틀이다 해서 탔어. 중간에 딱 멈춰.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미끄러져야지. 자, 미끄러질 때는 마찰력이 뭐 해야 돼? 작게. 그래서 아까 물을 뿌린다거나 기름 뿌린다거나. 이해가요? 무슨 얘기? 얘들아, 내가 자전거를 탈 거야. 자전거 어떻게 타요? 이렇게 구르죠. 근데 뻑뻑해. 뻑뻑하면 잘 가는 거니? 그럼 얘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끄러지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다가 뻑뻑해요 라고 했을 때 거기다 뭐 뿌려? 윤활제 뿌리지 않아요? 기름 같은 거? 그치. 그 잘못 뿌리면 여기 시커매지고요. 그 얘기야. 자, 내가 창문을 열어. 근데 창문이 이게 안 열려. 그럼 이건 마찰력이 큰 거야, 작은 거 안 열리면? 그럼 이거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 잡아 당기면 무조건 마찰력이 작아지는구나. 혹시 어떻게 해요, 얘들아?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또 혹은 기름 같은 거 뿌려봐. 그렇다고 기름 많이 뿌려서 지금 넘치면 엄마한테 혼나? 알겠지? 기름 조금씩 뿌려보세요. 이거 잘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뻑뻑한 거 할 때는 뭐 뿌려? 기름 뿌리지. 자, 기름 뿌린다, 뭔가 뿌린다, 윤활제를 뿌린다, 다 뭐야? 마찰력을 뭐 하게 하는 거야? 작게. 얘가요? 미끄러진 게 좋을 때는 마찰력이 작은 거. 자, 선생님이요. 이걸 몰랐어요, 옛날에. 그래서 선생님이 아기가 있는 거 아시죠? 큰 아기가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겨울이라고 선생님 부츠를, 겨울이야. 머리에 포인트 겨울. 뭐가 내려요? 눈 내려요. 그래서 선생님 부츠를 사줬어요. 근데 선생님 부츠를 사줬는데 밑창 못 봤어. 그냥 샀어. 근데 이제 밑창이 판판한 거야. 그럼 이 아이 이거 신자 말자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밑이 판판해. 그치? 미끄러진다. 뭐가 작았어요? 마찰력이 작아. 그럼 마찰력을 뭐 하게 해야 돼? 크게. 그러면 자, 부츠를 살 때는 그 밑창이 어떤 거 찾아줘야 돼? 울퉁불퉁. 울퉁불퉁 게 거칠수록. 그치? 거치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지겠죠. 매끈할수록 마찰력은 뭐 할까요? 매끄러울수록 작겠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안 미끄러진다의 포인트. 얘들아, 나 역도 선수인 거 아시죠?
선생님 다 돼요. 역도 선수요. 자, 역도 선수가 뭐 들어요? 역기를 들죠. 자, 역기를 들어서 올려야 돼. 그치? 근데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했어. 땀이 나요. 물이야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미끄러져. 그럼 미끄러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역도 선수나 혹은 또 철봉 매다는 선수들 손에다 뭐 먼저 발라요? 하얀색 가루. 뭐 탄말하고도 얘기하고요. 뭐 산화 알루미늄도 되고요. 뭐 그때그때 달라. 어떤 건 탄산칼슘 없을 땐 탄산칼슘 써. 밀가루 저희가 우리 분필가루 같은 거. 자, 그런 거 여러분들 막 바른 상태에서 잡으면 어때?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공부 어렵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해하는 힘 뭐라고 하죠? 마찰력. 근데 마찰력이 크면 안 미끄러진다. 자, 마찰력이 작으면 미끄러진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마찰력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그치? 항상 어느 쪽 방향? 운동하는 거 방해하니까? 운동하는 거 방해하니까 반대 방향. 마찰력이 크잖아. 그럼 나 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에 이제 어때? 설명 어렵지 않죠? 책에 다 이 내용이야. 하나하나 읽어보면 쉬워.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마찰력. 방해. 반대 방향. 이 정도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갑니다. 부력이라고 쓰고요. 선생님 부력 가로치고 뭐라고 쓸 거냐면 액체, 기체 쓸 거야. 액체 혹은 기체일 때만 적용이 돼요. 자, 나중에 이거를 액체나 기체의 특징이 뭘까? 고체와 차이점. 액체, 기체의 차이점. 고체와 차이점. 자, U자, 흐를 U자를 씁니다. 너희들 그거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흐를 U자를 써. 흐를 U. 자, 물체의 체. 흐르는 물체야. 흐른다. 흐른 아이만 적용이 돼요. 그럼 얘들아, 부력의 대표적인 거 우리 부력하면 뭐 생각나? 뜬다 막 이런 거 생각하죠. 주로 물만 생각하죠. 자, 물도 있고요. 여기 있는 뭐도 있다? 공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물질일 때 적용이 돼요. 물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실험할 때 뭐 해요? 물로 실험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부력이 뭐니?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이 밀어내는 힘. 어렵니? 어려워? 근데 물이 밀어내. 그럼 분명히 뭐 할까? 물 위에 뜨겠죠. 근데 물체는 물에 넣으면 다 어떻게? 가라앉아. 왜 가라앉아? 머릿속에 생각해요. 왜 가라앉아?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물체를요. 자, 물체, 유체, 나 물이야. 그치? 그럼 물체를요. 내가 물에다 넣으면 이 물체는 뭐 할까요? 내려와. 누가 시켜? 그래. 쥐고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은 뭘까요, 얘들아? 중력. 그런데 내가 사실 여기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내가 위로 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풍선처럼 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바닷가 놀러 갔는데 난 단지 뭐 했을 뿐인데, 가만히 있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누가 시켜 안 시켜? 왜 뜰까? 난 가만하고 싶은데. 응? 누가 밑에서 올렸어? 왜 떠? 그렇지. 물이 밀어내는 힘. 그러면 내려와의 반대가 뭐야? 올라가. 그럼 중력과 어떤 힘이 작용할까? 반대. 그럼 아까 봐봐. 아까는 마찰력이 뭐다? 운동 상태의 반대야.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는요. 내려와. 누가 내려오래? 근데 내려오려고 하는데 올라가! 해. 그럼 얘 떨어져 안 떨어져? 물 위에 뜨겠죠. 야, 누구 때문에? 물 때문에. 혹은 또 공기 때문에. 자, 유체라고 표현해. 자, 이렇게 밀어내는 이 힘을 뭐라고 하자? 부력. 항상 누구랑 반대 방향일까? 끝. 괜찮아요, 얘들아? 그럼 얘들아 봐봐. 중력이 커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중력이 더 커. 부력보다. 가라앉겠죠. 그치? 자, 부력이 더 커. 그럼 이 물체는 뭐가 될까? 뜨겠죠. 괜찮아? 그럼 부력의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부력이 뭐다? 밀어내는 힘. 자,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밀어내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알았어. 밀어내는 힘? 그럼 자, 누가 밀어냈어 여기서?
누가 밀어냈어요? 물. 그러면 자, 물하고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이 밀어낼까? 적으면 많이 밀어낼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 이렇게 발만 올렸을 때 나 떠요? 발만 들어갔을 때? 근데 내가 뭐 하면 뭐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해요? 떠. 혹시 여러분들 얕은 시냇물에서 왜 안 떠요? 이러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물과 닿는 면적이 뭐 하면 뭐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뭐의 힘이 더 많이 작용돼? 물의 힘. 이해 갔어? 이 힘을 뭐라고 하자? 부력이라고 하자. 자,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았어. 물이 밀어내는 힘. 알았어. 중력과 항상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 알았어. 그치? 머릿속에 이해 갔죠? 왜 안 떨어져? 부력. 그치? 그럼 부력의 크기는 내가 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자, 어디에서 얘들아? 자, 물에 넣기 전에 물체의 질량을, 자, 무게를 잴 거야. 자, 무게를 잴 때 무슨, 뭐를 이용하자? 나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어우, 야, 너도 이제 나를 이해하는구나. 너무 잘 그렸지? 아이씨, 나 욕한 거 아니야? 어우, 난 보인다, 네가. 알겠습니까? 자, 이거 뭐를 이용해서? 용수철저울로. 자, 그러면 공기 중에 무게를 쟀습니다. 얘가 10뉴턴이래요. 왜? 무게는 무슨 단위입니까? 뉴턴 단위. 근데 이 아이를요, 반만 넣을 때랑, 이해 가요? 자, 다 넣었을 때랑, 자, 요 무게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더라. 자, 반 넣으니까 이 아이의 무게가 얼마 되어라?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 얼마 했으면 좋겠어요? 자, 1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8뉴턴 할게요. 자, 얘 쟀어요. 자, 용수저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커요? 커질까요, 얘들아? 작아져. 얼마로 작아지더라? 얼마로? 너희들 숫자 좋아하는 거 67 하지 마시고요. 자, 6하자. 6뉴턴. 왜 6하고 7을 좋아하는지 오늘 꼭 볼 것이다, 선생님. 알겠습니까? 오늘 꼭 볼 거야. 진짜 몰랐어요, 선생님. 아빠도 야 숫자 대박 그랬더니 67 그래서 무슨 67? 아 6 다음에 7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꼭 볼게요. 알았어요? 자, 그럼 얘들아 공기 중에서 몇 뉴턴이야? 근데 이건 왜 줄어들었어? 이 10뉴턴은 일로 와 중력이죠. 근데 중력이 8뉴턴이라는 건 일로 와를 얼마 했기 때문에 8이야.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10에서 뭐를 빼시면 돼요? 8. 10 빼기 8은 얼마? 아이고 천재씨앗들 이거야. 혹시 10에서 8 못 빼시는 분? 남으셔요. 그래서 몇 뉴턴? 2뉴턴. 뭐가 작용했다? 부력이 작용했다. 어려워 지금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이거는 몇 뉴턴이야? 6뉴턴. 똑같은 물체였어요. 그치? 많이 잠겼어요. 얘랑 얘 차이는 많이 잠겼고 반만 잠겼죠? 됐죠? 자, 얘 누가 밀어내요? 물이 밀어내는 거죠? 자, 얘는 얼마였어? 자, 10 빼기 뭐 해야 돼요? 10 빼기 6 얼마야? 4뉴턴. 어려워. 괜찮아요? 이게 끝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게요. 과학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게요. 가득 삶은 상태에서 얘를 넣을 거야. 자, 반만 넣었을 때 가만히 있을까? 요 차지하는 것만큼 바깥으로 뭐 할까요? 밀려 나오겠죠. 이 밀려 나온 물의 무게와 부력은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 넘친 물의 양은 얼마일 것이다? 2뉴턴. 얘는 얼마일 것이다? 4뉴턴. 요거 발견한 과학자 있잖아. 벌거벗고 유레카 하면서 뛰어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 벌거벗고 나왔잖아. 아유,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꼭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고. 자, 이 아이의 포인트는 뭐였어? 자, 왕관, 그쵸? 진짜 금인지 내가 이 만든 그 만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야. 진짜 금으로 됐는지 얘한테 얘기한 거야. 아르키메데스한테. 어떻게 하라는지. 어떻게 하라니까 그랬더니 친구들 손 들었고 선생님 깨비면 돼요? 라고 하고 있어. 선생님 색깔 비교하면 돼요? 이러고 있어. 설마 비교가 되게 높겠니? 그치?
자,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막 고민하다가 이거 완전 옛날 얘기니까, 그치?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자, 얘가 뭐 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욕조에 물을 가득 담은 거야. 가득 담은 거야. 그치? 그럼 이 아이가 목욕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떠서 해요? 보통 들어가죠? 자, 이 아이의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자, 물이 밀어낸 것만큼 요 물이 뭐 할까요? 넘쳐나겠죠. 들어간 부피만큼. 그 넘친 무게랑 자, 부력이 뭐 할 것이다? 같겠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어렵진 않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넘쳐나는 물의 양이 어때야 돼요? 같은 질량이라면 같아야 되겠죠? 근데 같았다, 안 같았다? 안 같았다. 그래서 이거 가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같은 물질이라면 자, 부피와 질량이 뭐 할 것이다? 같아. 부피분의 질량, 나중에 이걸 뭐 배우냐면 밀도라고 배워요. 그래서 그때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넘쳐나는 물. 넘쳐나는 거 누가 밀어낸 것만큼? 물이 밀어낸 것만큼. 물이 밀어낸 이 힘을 뭐라고 했다? 부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때? 괜찮아요? 어려워요? 자, 그럼 책을 몇 페이지를 펴야 될까요? 자, 선생님 책이 없습니다. 야, 책 어딨니? 자, 책 어딨니? 내 책아. 얘들아, 난 책이 어디 있을까요? 창의실. 어디 있어요? 저 시험지. 시험지 밑에 있어요. 이거 봐, 선생님 성경. 자, 페이지 넘겨서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 세세하게 안 한 건 어디에 다 있다? 책에 다 있다. 차이점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페이지 몇 페이지를 봐라. 몇 페이지를 보셔라. 그렇지. 자, 16페이지에 마찰력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접촉면. 그럼 접촉면이 뭐 할수록 마찰력은 클까? 접촉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그래서 하나 더. 무거우면 마찰력 클까 작을까요? 커. 그럼 접촉하는 면적과는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면적과는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거기 볼게요. 자, 방해하는 힘. 그래서 방향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운동하려는 방향과 항상 무슨 방향?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찰력과 부력은 달라. 부력은 누구랑 반대되는 힘이야? 중력과. 자, 크기 별표 쳐주시고요. 무게 동그라미, 접촉면에 거칠기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거칠수록 안 나가요. 무거울수록 안 나가요. 됐죠? 자, 마찰력 이용하는 거에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치고요. 크게 동그라미. 미끄러지지 않는다. 안 미끄러진다 써주세요. 크게 동그라미 안 미끄러진다. 작게 동그라미 미끄러진다. 자, 그럼 마찰력을 크게 한 거 안 미끄러지는 경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얘를 한번 봐봐.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 이해 가셨어요? 안 미끄러지죠? 자, 눈 오는 날 자동차 타이어의 체인 외에 안 미끄러지려고요. 됐죠? 자,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 보시면 거기 오돌오돌 튀어나왔죠? 접시 깨지 말라고. 자, 혹시 갓난 애기들 양말 본 적 있어요? 애기들 양말? 혹시 조카는 없죠? 아직은. 애기 양말 본 적 있어? 애기 양말 보면 우리 양말하고 다르죠? 애기 양말에 뭔가가 붙어있죠? 곰돌이 모양의 실리콘. 왜 그런 거 발라놔? 그거 왜 붙여놔? 넘어지지 말라고. 애기는 아장아장이야. 근데 이 바닥이 또 엄마는 바닥을 막 그 사포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놔요? 사포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깨끗하게 청소하시죠? 물이 있는 날은 어때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선생님은 욕조에서 자주 미끄러져요. 물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없나 봐요. 가끔씩.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안 미끄러지는 건 마찰력을 뭐하게 한 거? 크게. 괜찮죠, 얘들아? 그 애기들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의 그 부추 매끈매끈 잘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엉덩방아 쪄갖고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아, 욕했어. 자, 작게 하는 거. 그럼 작게의 포인트는 뭐 생각하면 쉬워진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지는 게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 갈게. 수영장에 미끄럼틀 물 뿌려. 여기다 기름 뿌리면 큰일 나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 미끄러지지. 물 뿌리는 거 그래서. 아니, 수영장에 오일 뿌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고기만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미끄럼틀만 탈까요? 아우 끔찍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아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다른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다니는 목욕탕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스포츠센터 다니니까. 근데 그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어때요? 거치니까 오일을 뿌리시는 분이 계셔. 그쵸? 근데 오일 뿌리라고 나와 있어. 뿌리지 말라고 나와 있어. 난 그거에 밟혀서 넘어진 적 있거든요. 내가 내 피부는 부드러워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밟고 뭐 할까요? 넘어진다. 아, 이거는 미끄럼틀. 아 그럼 또 선생님 오일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포 뿌리면 되지 않아요? 야 발바닥 아파 돌아가셔요. 알겠습니까? 모래 뿌리면 되지 않아요? 막 이러고 있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 가셨죠 얘들아? 그래서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생각하시면 이 마찰력은 쉬워져요. 근데 너희들 마찰력 방해하는 힘? 그런데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찰력이 크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못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력의 동그라미, 액체, 기체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선생님 액체, 기체가 왜요? 흐르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흐른다. 자, 중력과 반대 방향에 줄 쳐주세요. 주로 위쪽 방향. 왜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그쵸? 그래서 뜬다, 안 뜬다라는 개념 아시죠? 그쵸? 자, 공기 중에서의 무게. 자, 그래서 물속에서 무게를 뭐 하자? 빼자. 혹시 빼기 못하시는 분 계셔요? 그럼 남으셔야 돼요. 부력. 계산 안 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산수 안 되시는 분 남으세요. 알겠죠? 자, 모양이 같은 서로 다른 세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가가 클까요? 나가 클까? 다가 클까? 나하고 다는 부피가 같아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은 뭐 할 것이다? 같다. 다만 다는 나에 비해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부력을 똑같은 부력을 줘도 가라앉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가는요. 다른 거에 비해서 부력이 뭐 할까요? 작겠지. 반만 가로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부력. 액체 속에서 바다. 얘들아 나는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떠. 근데 나는 위험해. 그럴 때 뭐 입어요? 구명조끼. 그치? 근데 구명조끼 입으면 내가 둥둥 뜨죠? 그치? 자, 왜 그럴까? 구명조끼 자체가 뭐를 많이 받아요? 부력 많이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놀이공원이 아니라 물놀이에 갔어요. 그럼 뭐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요? 튜브 갖고 가지 않아요? 내 튜브를 불지 않은 상태 아시죠? 불지 않은 상태. 꾸깃꾸깃 하고 물속에 넣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라앉아요. 해봤을 거예요. 그치? 해봤을 거야. 이렇게 꼬깃꼬깃한 상태로 넣어보세요. 가라앉아. 근데 여기다가 있는 힘에 대해서 후후후후 하면 뭐가 늘어나? 부피. 그럼 부피가 늘어났을 때 물 위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똑같은 튜브인데 하나는 꼬깃꼬깃. 물과 닿는 면적이 어때? 작았어요. 그치? 근데 튜브는요. 공기를 넣다 보니까 물과 닿는 면적이 어땠어? 컸죠. 그치? 그래서 뜨는 겁니다. 부력이 크게 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봐. 혹시 배 타보신 분? 자, 배는 뭐를 만드는지 아세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통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 강한 금속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 베이지. 철이 기본이야. 근데 선생님 근데 철 같지 않던데요? 페인트 칠합니다. 왜? 철은요 공기랑 만나면 뭐해요? 녹슬어요. 그래서 부식돼. 근데 얘 바다에 있을 때 소금물 때문에 더 부식이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한 요 안에 건 쇠야. 근데 너희들 철이란 아이를 내가 여기 철을 물에다 넣을게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 얘? 철 덩어리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부력은 있어. 하지만 부력보다 뭐가 더 커요? 중력이 더 커서. 됐죠? 그런데 얘를요 얇게 피는 거야. 얇게 펴. 그치? 얇게 핀 상태로 이만큼 늘려서 얘 1kg. 얘도 똑같은 1kg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얘 얼마만큼의 중력을 잡아요? 1kg 얼마만큼? 중. 이거 뉴턴으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 9.8뉴턴. 됐죠?
자, 얘 누가 잡아당겨? 지구가 얼마만큼? 9.8m만큼. 근데 자, 요 A라고 하는 철과 B라고 하는 철 뭐는 같아요? 중력의 크기는 같죠? 근데 얘는 가라앉아요. 얘는요 떠요. 왜 그럴까요? 얘는 왜 가라앉고 얘는 떠? 아 그럼 얘는 아예 부력이 없을까?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큰 거야? 중력. 근데 얘는요 왜 떴어? 부력이 더 커져. 왜? 부력은 네가 입는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위로 올리는 거야. 어때 괜찮아요 얘들아? 똑같은 철인데 얘는 가라앉아. 얘는 뭐한다? 뜬다. 부력을 크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배를 타잖아. 굉장히 크잖아요. 자 거기 비어있는 공간 굉장히 많아요. 비어있는 공간. 근데 비어있는 공간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어마무시하게 크잖아. 우리 조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만드는 기술 대땅 잘한대요. 우리나라 조선. 거기 갔다 오면 되게 사람들이 뿜뿜이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해? 하면서. 자 뭐든 다 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한 거 많이 어려워요 얘들아? 자 그럼 나는요 부력을 작게 하고 싶어. 그럼 부력 작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가라앉게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해녀가 뭐 해요? 해녀들? 바다에 있는 해녀들? 바다에 있는 해녀들은 뭐 하세요? 바닷속에 가고 싶죠. 근데 원래 사람은 바다에 있으면 나 뭐 한다? 떠. 그럼 뜨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녀들이 바다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발에다가 혹시 납이라고 하는 물질 아세요? 금속 중에서 무거워요. 응? 그래서 납을려 해. 독 아니에요? 독이죠. 근데 설마 납 그 상태로 묻히겠니? 납을 바깥에 이제 그 소위 바깥에 감싸요. 납중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일 무거워 그나마. 그래서 선생님 철하면 되잖아요. 철은요 바닷속에서 금방 뭐 할까요? 녹슬어요. 그래서 보통 납을 이용해. 납. 적은 올라올 때는 발차기 해야지. 작은 반작용. 그 정도까지 하면 큰일 나지. 무슨 바닷속에 가서 죽을 일 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 아니야. 그럼 손발 다 그 집어넣으면 들어가자마자 못 나와. 큰일 나지. 그래서 해녀마다 이 감싸는 양이 똑같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무게가 다 같아 달라서 그래요. 얘들아 다 똑같은 무게에 다는 거 아니에요? 야 똑같은 무게면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못 나와요? 야 나 어떻게 나와? 이러고 있어. 큰일 나요. 근데 그거 돈인데 물고요. 아니 잠깐 맨날 벗고 들어갈 때마다 벗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할겨? 재활용을 해야지.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무겁지 않게. 야 그렇다고 선생님 돈이 아까우니까 암석을 매달고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도. 그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야. 근데 이 돌은요. 자 사실상 돌 들고 가도 돼요. 그럼 돌을 매달고 가요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나비가 돌이 나 돈을 아끼려면 돌이 없죠. 나비인데. 알았어요. 내가 해녀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납을요 중독이 된대요. 제발 암석을 매달고 다니세요. 내가 꼭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 볼게요. 자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은 뜬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볼게요. 튜브, 무거운 배, 물 위에 뜨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쇠는 가라앉아요. 얇게 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자 잠수함이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아요. 자 부력은 뭐냐면 물 위에 뜨게 해. 무거우면 잘 뜰까? 아니지. 가벼우면 잘 뜨겠죠. 그래서 잠수함을 위로 올라갈 때 잠수함 속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근데 나 가라앉고 싶어. 그럼 잠수함에다 물을 집어넣고 빼면서 이 높이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자 물이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어. 그래서 물탱크로 들어올 때 무거워. 그래서 가라앉아. 물탱크에 있던 물을 내보내. 똑같은 부력을 받을 거 아니야. 잠수함이 여러분도 맨날 모양이 바뀌어요? 아니지. 부력의 크기는 같아. 그래서 무게를 조절하면서 가라앉거나 뜨는 겁니다. 요때는. 알겠지? 자, 기체 속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열기구 대표적이고요. 헬륨은요 비행선 부력을 뜨는데 이용하는 거고요. 풍선, 풍등이 뭔지 아시죠? 풍등이 뭔지 아시죠?
라푼델에 나와요. 아 그렇구나. 풍등. 그럼 그 램프 아니 뭐지 뭐 이상한 거에다가 준거 아니에요? 맞아요. 종이야. 근데 이거 중국 여행 가면 보통 이 코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풍등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풍에 의해서 불이 그냥 뜨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열을 해. 그럼 주변에 공기가 어떻게 데워지겠죠? 데워진 공기는 무거워져 가벼워져? 무거워지는구나. 위로 올라가. 그래서 소원이 위로 올라가. 근데 지금 이건 못하게 돼 있어요. 이놈의 풍등에 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어딘가 떨어졌을 때 불이 나. 이게 만약에 가스가 저장된 곳에 가. 뻥 하고 터진 적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합니다. 자, 큰일 나죠. 6시네? 자, 어때? 괜찮아요? 이해 가셨어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다? 얘들아 미안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페이지 어디까지? 27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 갑니다. 모든 거 다 해요. 오늘은 숙제가 좀 많아요. 근데